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오디오 도슨트가 될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차은우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1세대 영국 개념미술가이자 데미안 어스트, 줄리안 오피, 트레이시 에민의 스승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진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전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원화 작품전입니다. 1970년대 초기부터 최신작까지 82세 작가의 예술 인생을 총망라한 회고전으로 아시아 최초 공개되는 개념미술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비롯해 회화, 드로잉, 디지털 작품, 대형 월페이퍼 등 폭넓은 영역의 작품이 총 6개의 섹션 구성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평범한 일상과 예술의 경계, 성과 색으로 개념을 그리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미술 세계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탐구관의 작품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초기 작품입니다. 벽걸이 조각상은 페인트 패널과 금속 조각으로 만든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선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서 릴리프 기법처럼 공간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작품은 벽에서 6인치 떨어진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속과 선, 2개의 페인트 패널이지만 실제하는 선과 착시가 함께 어우러져 어떤 게 실제이고 어떤 게 착시인지 혼동을 줍니다. 벽에 표현된 검은색 테이핑이 느껴지시나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업 방식을 전수받은 한국의 수제자가 이번 전시를 위해 재현한 작품입니다. 그의 작업 루트를 들여다보면 먼저 벽화를 종이에 그린 후 사진을 찍어 슬라이드 필름을 만듭니다. 이를 빔 프로젝터로 투사하여 벽에 맺히는 잔상에 블랙 테이프로 라인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기법을 통하면 원하는 벽에 원하는 크기로 무엇이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벽화 작업의 놀라운 점은 엄청난 물리적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즈만으로도 존재감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나 전시가 끝난 후 벽에 붙는 테이프를 떼어내면 고작 골프공만하게 뭉쳐지게 되죠. 물리적이지도 물질적이지도 않은데 입체적인 존재감이 될 수 있다는 것. 매우 신기하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글자를 건축의 한 종류로 보았습니다. 글자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쌓을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이 되는 셈이죠. 자세히 보시면 서랍, 컵, 안전핀, 샌들, 캔, 메트로놈 등 다양한 오브제들이 알파벳 구조물 위를 떠다닙니다. 분명 2차원의 페인팅인데 알파벳과 오브제들이 꼭 3차원의 공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 않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물들은 문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오브제들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회적 교육으로 정의된 단어 속 의미, 사물의 쓰임에 대한 정보는 작품 속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사물을 모티프로 그려오던 중 어느 순간 레터링이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특히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평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의외로 20, 30개뿐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흥미롭게 느껴 작품에 담아보기 위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결국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만의 방식으로 알파벳을 그리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글자를 쓰듯이 한 개의 라인으로 써내려가는 방식이 아닌 평평한 면이 만들어지도록 2줄의 글자를 만들어 그 안에 색을 넣는 스타일은 다른 작업에서 보여지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업 스타일과 흡사합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욕망, desire, 죽음, death, 사랑, love, 이름, name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추상적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어들이 늘 신선하고 특별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욕망, desire, 죽음, death, 사랑, love, 이름, name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추상적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어들이 늘 신선하고 특별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림 속 색채가 보는 이를 감성의 세계로 이끌듯 단어들은 관람자를 또 다른 상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알파벳 페인팅 작업을 통해 사색, 상상력, 그리고 아트적 놀이를 위한 원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술에서 서사가 중요한 시대지만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다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작품 활동 초기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품 속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주로 일상에서 흔히 보는 사물을 작품에 등장시키지만 서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서사적 의미를 찾는 건 인간의 본성인지라 대부분의 예술이 서사에 기대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크레이그 마틴은 이를 거꾸로 전복시킴으로써 그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죠. 어렵고 무거운 주제보다 아주 평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겐 매력적인 대상인 것입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본래보다 매우 작거나 크게 그리는 방식을 특히 좋아했죠. 또 아주 보잘것없는 값싼 물건부터 에르메스 켈리 가방처럼 비싼 고가의 물건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크레이그 마틴은 본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그렸는지 바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명하고 알려진 사물만 그립니다. 관람자들이 무엇을 그렸는지 추측하다 보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 또한 실제 유명 브랜드의 켈리라는 가방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시각과 기억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눈의 작용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그에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물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 속에는 기억이라는 개념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은 역동적입니다. 작가는 기억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면서 놀랍도록 복잡한 세상이라는 그림을 경험과 기억에 의해 만들어 온 것이라고요. 사물을 심플하게 표현해내는 스타일이 자칫 사진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관람자 입장에서는 선과 색이 변형된 작품을 보며 다양한 기억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작품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작품을 보는 관람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형입니다. 이렇게 작품을 보는 이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문득 어릴 적 가족들과 떠난 캠핑의 밤, 정전된 방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던 추억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이 플래시라이트 작품을 보며 어떤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악기에도 아주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년 전과 거의 같은 형태로 현재까지 제작되어 오는 물건 중 하나라는 점 때문이죠. 아마 대부분의 악기가 그럴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그 디자인이나 제조 방식은 많이 바뀌지 않았죠. 좀 달라진 건 전자기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그에 반해 심벌즈의 모양은 과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바이올린 역시 핸드폰처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모양과 소리는 대부분 익숙합니다.
심지어 표현해내는 음악은 금세 우리들을 다른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악기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역사와 소리를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는 관람객들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더 강렬한 색을 사용했습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아쉽게도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 그린 작품 속 사물이 그 당시엔 아주 인기가 많고 유용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런 작품 속 물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입니다. 어찌 보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모든 작품은 모두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림 속 물건을 실제로 본 기억이 없다면 작품을 이해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런 점에서 그의 작품은 시대상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약이 없는데 어떻게 관람객이 그림을 보고 알약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류의 문명은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능력을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초기 언어인 상형 문자와 픽토그램에서 알 수 있듯 인류 문명은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말, 그리고 언어와 문자 모두 픽토그램의 추상적 표현이죠. 픽토그램이 없었다면 문자와 언어는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이런 점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최근 몇 년 동안 노트북이나 아이폰, 러닝화 등 현대인의 삶을 정의하는 오브제를 다뤘습니다. 초기 작품에서는 책이나 신발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비교적 시대를 타지 않는 오브제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물을 모두 같은 관점에서 보거나 같은 방법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자신의 작품을 보고 각기 자신들의 지식과 느낌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림은 매우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뿐이지만 관람자들 스스로 많은 것을 불러오죠. 작품 속 의자는 루드비 미스반 데르로에 앤 릴리 라이히가 1929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디자인한 의자입니다. 스페인 왕에게 헌사한 제품인 만큼 디자인이 아주 우아하고 세련됐죠. 크레이그 마틴은 금전적인 가치 또는 유용성에 따라 작품의 오브제를 고르지 않습니다. 저급한 디자인을 배제하지 않듯 고급 디자인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중요한 것은 시대적 스타일의 아이콘인 이 훌륭하고 빛나는 의자는 이케아 의자나 일회용 종이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 속 오브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오브제들을 매우 객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실물과 거의 흡사하게 그리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가 그린 것들은 분명 사진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진은 사물 자체의 존재감이 너무 명확해서 누가 찍던 달리 보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들은 사진같이 사물의 모형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직접 그리고 색을 넣으면서 오브제의 본질을 작가의 의도대로 변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것은 벽화를 그리기 위한 드로잉입니다. 슬라이드를 투사해서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 표현한 작품이죠. 특히 이 작품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작품의 단초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에게 테이프는 작품의 중요 재료입니다. 크레페 종이로 만든 테이프인데 유연해서 곡선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이 테이프가 없었다면 본인의 모든 작품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죠.
원래 전자산업을 위해 디자인되었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테이프지만 마이클에게는 기적을 선사한 위대한 것인 셈입니다. 산업이 바뀌면서 이 테이프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까봐 걱정까지 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혼자만 이 테이프 시장을 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산업 테이프를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저뿐이지 않을까요? 이 작품은 영국 콜체스터 병원에서 벽화를 그리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부분적으로 빨간색을 넣은 것이 독특합니다. 당시 개념 미술은 청교도적 절제미가 매우 뚜렷했으며 사진도 대부분 모노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미술사조에서 색은 극장의 코미디처럼 치부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색을 사용하면 장식적이고 가벼워 보인다고 인식해 진솔하고 진지한 것을 표현할 땐 대부분 흑백으로 표현했던 시기였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관념을 살짝 비틀어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아보시겠나요? 안경점의 시력 검사판을 재현한 라이트 박스입니다. 우리가 시력을 측정할 때 검사판의 아래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글자가 있고 그 글자를 제대로 읽는 방식으로 검사하죠. 이 라이트 박스는 글자를 이미지로 대체했지만 이미지 크기를 단계별로 달리해 실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력 검사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쓰여 있지만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역시나 이 고정관념을 깨고자 컬러풀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미지들이 빛나고 대비가 되어 잘 보일 수 있도록 검은색 배경을 적용했습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평소 서로 다른 오브제들의 조합을 즐깁니다. 서사나 연관성을 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총 12점으로 공이라는 주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판화라서 가능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컬렉터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원화라면 12점을 모두 구매하기 어려울 텐데 판화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전체 세트를 구매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용이해지고 그럼으로써 작가가 의도한 시리즈의 의미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판화와 그림 사이에서 아주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판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그림에서 얻기도 하고 그림을 위한 아이디어를 판화에서 차용하기도 하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그림 속 오브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크기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용도의 물건인지 설명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지만 사람들은 이미 모든 정보를 알죠. 너무 익숙한 오브제들이니까요. 이미 이를 통해 관람자의 개인적인 혹은 문화적인 기억에 의존합니다. 관람자가 릴리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크기가 어떨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지, 무슨 용도일지를 이미 기억하겠죠? 그리고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이크 그림은 매우 복잡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페인팅, 드로잉, 인쇄, 설치 등 모든 작업의 준비, 컬러를 선택하는 것 모두 컴퓨터와 협업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손을 움직이기보다 입력해놓은 작업대로 컴퓨터가 작업을 마치기를 기다리게 되었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컴퓨터가 아닐까? 하고요. 아, 블랙 테이프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전시장 외벽의 거대한 월페인팅을 기억하시나요? 이 작품은 컬러 메트로놈이 패턴의 배경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보라색 메트로놈 옆에는 잘려나간 전구, 지구본이 보이네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이 월페이퍼를 규칙과 반복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월페이퍼에서 지구본의 위치만 찾으면 메트로놈을 정확하게 그려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패턴과 사물이 나란히 배열된 평면적인 작업으로 보이지만 작가는 이를 평평한 조각이라 칭하며 본인을 조각가라 이야기하죠. 메트로놈의 구도가 컬러로 강조되면서 작품의 간격이 2차원적인 평면이 아닌 3차원적인 미묘한 공감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시각적인 변화를 통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은 2차원을 넘어 3차원의 공간적인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 존재감, 보는 이의 경험 등 관련된 모든 측면이 담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조각이라 칭하는 게 아닐까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은 선명한 컬러가 돋보이는 표현이 인상적이지만 초기에는 컬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가의 주 오브제인 사물에 있어서 컬러가 갖는 독단적인 고정관념이 본인의 작품 해석에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문득 오히려 그 독단성이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또 그 색은 다양하게 변화하면 되니까. 이 작품은 사물이 아닌 작품 전체의 색을 칠했습니다. 배경부터 오브제까지 하나의 색으로 모두 칠하고 단 몇 부분만을 골라 다른 색을 칠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하이라이트처럼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본인의 작품을 정의할 때 사물은 변형 없이 정확하게 그리되 컬러는 아주 인공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회화적인 자유가 있다는 뜻이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그 자유를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익숙한 공산품을 그리고 명확한 원색을 곳곳에 채워나갑니다. 일상용품이기에 그 명칭도 정확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컬러도 빨강, 초록, 노랑, 파랑 같은 원색이기에 아주 명확하게 인지되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람자가 본인의 작품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쉽고 편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 작품에는 두 가지 형태의 기억이란 테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기억입니다. 기본 윤곽만으로 표현한 그림이라도 관람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식별이 가능하고 그 오브제에 대한 많은 기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현대기술에서의 기억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메모리 스틱은 작고 사소한 오브제지만 수백만 개의 단어, 숫자, 이미지 같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마틴은 메모리 스틱을 3번 반복해 그려 넣음으로써 이 방대한 정보가 우리 기억과 지식의 이해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강조했습니다. 이 디지털 초상화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초상을 그린 후 피부, 눈, 눈썹, 입술, 머리, 옷, 그리고 배경 등의 섹션을 각각 나눕니다. 그런 다음 영역마다 색을 채웁니다. 25가지 색상에서 라이브 프로그램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는 녹화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색상 조합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색상은 컴퓨터의 무작위 라이브 알고리즘으로 채색되고 있는데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각 영역의 색상을 바꿔줍니다. 수백만 가지 색상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관람자는 같은 초상화를 다시 볼 수 없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계속 컬러가 변하고 있는 작품은 변화무쌍한 감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색상의 변화를 보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초상화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초상을 그린 후 피부, 눈, 눈썹, 입술,